안녕하세요. 4월 22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2차전지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그에 반해서 바이오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종목들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지난 3월 급락 이후에 3월 3일, 3월 4일 급락했을 당시 기억나시나요? 공포스러웠던 그 엄청난 하락.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 시장은 조정의 시간을 거쳤고 4월 들어서 시장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3월 초에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실제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엄청난 실적, 견조한 실적이 아니죠. 엄청난 실적, 그리고 2분기, 3분기의 실적도 지금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다가 지금 재차 또 팔고 있죠. 이익을 남기고 파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개인들의 흐름들, 매매 흐름이 시장 시세에 좀 역행하는 양상은 늘 나타났지만 이번에도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는 왜 강했을까요? 그리고 바이오는 왜 약했을까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이 시장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종목들이 순환을 하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견조하게 상승을 받쳐주는 가운데서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중형주들 중심으로. 어제 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적인 현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견조한 상승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 규모가 낮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특히 최근 삼성 전기의 움직임이 놀랍도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미 시가총액 20조 당시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평균적으로 한 4% 정도 차지했던 삼성전기 시가총액 여력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50조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0조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이 57조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기 같은 시가총액 최상단은 아니고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최상단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의 벌어진 간극을 메워주는 그런 시세 흐름들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그 하위에 해당되는 종목들까지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들 기본적으로 숫자가 받쳐준다는 얘기죠. 바이오는 사실 숫자가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기대감, 그다음 개별 프로젝트 성사 여부에 따라서 시세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시장의 중심은 누구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시장의 중심은 국내 기관들입니다. 외국인들도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지금 시장의 중심은 국내 기관들이고, 국내 기관들이 꾸준히 비중을 늘려나가는 종목들, 국내 기관들이 비중을 늘려나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기본적인 숫자가 받쳐주는 종목들이야지만이 편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나타난 현상이 그동안 이전에 보여왔던 순환매, 시장 내에서 종목들의 어떤 순환매가 나타나잖아요. 물론 오늘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순환 차원에서 나타나는 어떤 시세 변화, 단발성의 시세 변화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을, 구조적인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상이 어제 나타났다. 그게 2차전지의 집단적인 상승과 바이오의 약세로 구분되는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올해 들어서 2차전지 업종의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중이죠. 파란색은 개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순매수 상태인데 그렇게 강도 높게 매수하는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국내 기관은 어떻습니까? 국내 기관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이오를 한번 볼까요? 바이오도 개인들은 계속해서 그동안 매도를 해온 건 사실입니다. 바이오도. 그러나 일방적인 매매가 아니죠. 그리고 국내 기관들의 매매가 어떻습니까? 국내 기관들의 매매가 그다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으로 놓고 보더라도. 가장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종목은 대형 IT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매 형태를 보면, 예, 국내 기관이 사고 외국인은 팔죠. 외국인은 팔고, 누가 제일 많이 샀나요?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구간에서 3월 조정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했다가 지금 비중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데, 개인들은 이 부분을 줄여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어제 특징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바이오들로 사더라, 개인들은. 왜 바이오로 사냐? 조정 구간 이후에 시장이 4월 달 들어서 시장이 막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잖아요. 뭐 그렇다고 막 3월 달에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것처럼 지수의 등락이 뭐 하루에 5%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물꾸물하는 가운데서 쭉쭉쭉 올라가니까 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판 가격이 기준이 돼 버리니까 판 가격에서 더 올라가니까 접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바이오의 약세는, 바이오는 내가 판 가격보다 좀 더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편안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시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이 유동성과 실적 장세가 같이 맞물려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월 달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소위 말해서 몰빵되던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집중돼서 올랐잖아요. 나머지 종목들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3월달 조정을 받았죠. 지수의 급격한 슈팅 이후에 굉장히 정상적인 조정인데, 그게 이란 전쟁이 하나의 촉매제로 역할을 하면서 사상 최고의 하락을 기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3월달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과정이 마무리되고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재차 재편되는 이 시점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시가총액 중형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게 강세장 2막이다. 강세장 2막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심이 국내 기관들이고, 국내 기관들은 숫자가 보여지는 종목들 쪽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또다시 개인들의 매물들이 정리가 된 거죠. 즉 개인들의 매물이 정리되고 가격은 올라가고 시세는 강화되고 지수가 올라가고 종목들이 올라가면 국내 기관들의 수익률 경쟁은 더 심화되거든요. 부진한 애들은 잘라야 돼요. 수익이 좋아지는 종목들에 대한 편입을 더 늘려야 돼요. 그런데 사실 2차전지 경우에는 지난 2023년도 특정인들의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작용하면서 범국민적인 주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내 기관들이 편입을 많이 못했었죠. 그리고 2023년도에 개인들이 열광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당시에 올라갈 때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공매도 부분에 대한 환매수였었어요. 주가가 개인들이 막 집중하면서 올라가니까 공매도 해놓은 부분들 손해보니까 결국 환매수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국내 기관들이 2차전지에 개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실적 장세에서 주가의 가장 강한 리레이팅이 나타나는 영역은 어떤 영역 하에 있는 종목들이냐면 바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전개되는 종목들입니다. 그 실적의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좋은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것보다 실적이 나빠졌다가 회복되는 국면, 나빴다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사실 굉장히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나빴다가 개선되는 영역이 2차전지에 해당되는 거죠. 2차전지. 그동안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얻어맞았잖아요. 지속적으로 얻어맞는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는 뭐였습니까? 캐점이다. 근데 이게 캐점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도 많았었는데, 지금 사실 전기차 판매는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구가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좀 부진했었죠.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IRA가 취소되고 하면서 좀 침체됐다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전기차에 대한 구매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월간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 전체 판매 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전기차 판매 대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전기차의 판매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연기관 자동차와 가격 경쟁력을 하게 되는, 보조금이 없어도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니까 어떻습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이제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판가 하락에 의한 판매 마진이 줄어들고 그 부분이 사실 이제 굉장히 2차전지 업종들을 괴롭혀왔던 부분들인데, 결국 이 부분을 그동안 전기차에만 국한됐던 게 지금 어디가 굉장히 핫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 ESS용으로 배터리의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거죠. 수요량을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전기차용으로 생산하던 걸 단번에 그냥 이걸 그냥 생산한 걸 그냥 바로 ESS용으로 공급할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시차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등등 새로운 수요처들도 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악화됐던 실적들이 점진적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 4분기부터 이제 실적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때 주가에 가장 강한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 종목들은 그동안 주가가 어땠습니까? 주가가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작년 5월 달부터 작년 4월 달에 시장이 하단을 기록하고 돌려주는 구간에서 5월 달부터 돌려주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작년 5월 달, 6월 달인가요? LNF가 재무적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서 LNF가 급락하면서 2차전지 다시 맞았죠. 그리고 또 한때 가다가 엔캠이 사업 보고서 거절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또 얻어맞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또 하나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작년 연말에는 어떻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뭐 등등의 대규모 수주 계약이 취소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척하다 밀려버리고 올라가는 척하다 밀려버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이 시장에서 2차전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됐었죠. 그 주가 상승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상승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활발한 종목 찾기가 전개되는 시장이다. 강세장 2막이 시작되면서 특히 3월달 조정이 끝나고 나서 만만한 게 뭔가요? 이제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업황도 개선되고 있고 주가는 움직이지 않은 대표적인 종목이 2차전지잖아요. 그래서 지난 3월 조정장에서 선제적으로 가장 좋아지는 모습들을 2차전지가 스스로 보여줬어요. 시장에서. 아마 4월 초부터 그런 방송을 아침마다 해드렸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난 25년도부터 볼까요?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작년 4월 달부터 쭉 올라오는 상황인데 2차 전지는 어땠느냐? 거의 움직인 적이 없었죠. 지수에 비해서도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도 부진했던 상황이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가요? 최근 3월 달 올해 들어서 보면 3월 조정장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일 강한 모습을 2차 전지가 보여줬어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대형 IT들도 견조하게 움직였고 반도체도 견조했죠. 그런데 2차 전지의 모습이 훨씬 더 탄탄하게 조성되더라. 그에 반해서 바이오는 어떤가요? 굉장히 부진한 양상들을 보였죠. 3월달 내내. 3월달 이후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현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한다? 국내 기관들이 하는 거다. 국내 기관들이. 2차 전지를 볼까요? 2차 전지 국내 기관들이 계속해서 강도를 높게 사고 있잖아요. 강도 높게. 반도체는 어떤가요?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는 선제적으로 샀고 지금 현재 유지해 나가는 중이고 그 뒤를 2차 전지를 지금 현재 지금 들어서서 사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3월달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3월달에 급격한 급락 이후에 시세를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국내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해가는, 그리고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계속 팔았죠. 매물이 없다라고 그동안 뭐 제가 시황폴드에도 계속 올려드렸고 저희 매물폴드에 지금 현재 2차전 종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어제 올랐기 때문에 어제 산 게 아니라 3월달부터 계속 저희 매물폴드에 2차전지만 사왔어요. 우리 매물폴드에 계신 분들은 뭐 왜 2차전지만 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셨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좋은 가격에 편입을 최대한 해놓고 어제처럼 강하게 드라이버가 걸리니까 수익이 확 커지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형태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 그냥 어제 움직였던 게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어제는 바이오가 약했으니까 이게 그동안 보여왔던 것처럼 업종 간 종목 간 순환 양상들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순환 양상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선두에 치고 나가는 종목이 더 치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시장 2막, 소위 말해서 지수만 올라오는 시장은 사실 돈이 잘 안 돼요. 그럼 펀더들이 돈 버는 거고요.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벌기는 좀 어려워요.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어도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들이 레벨업이 되고 나서 지금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리나요? 밀릴 일이 없어요. 꾸준히 가요.
다만 지수의 상승 탄력은 약화되죠. 여기서 종목들이 빵빵 치고 나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빵빵 치고 나갈 때 그동안은 순환이 일어났다면 지금부터는 순환이 아니라 시세가 강화되는 현상들을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시장이 만들어져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AI 데이터 센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반도체에 마찬가지고요. 2차전지, 로봇으로 연결되죠. 이 분위기가 시장 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 결국 어디로 가나? 바이오로 가는데 지금 시장의 중심이 개인인가요? 개인이 아니죠. 국내 기관들이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국내 기관들이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배팅을 강화하는 상황이니까 돈이 넘쳐나요. 돈이 넘쳐나서 배팅을 해야 되는데 편입할 수 있는 종목들은 제한적이에요. 그 제한적인 가운데서 수익률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수익률 경쟁에서 유리한 쪽이 어디냐? 일단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큰가 낮은가를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두 단계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때부터 그냥 미친 듯이 날아가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인데 여기서 내가 10이라고 하는 힘을 더 보태주면 10만큼 좋아지는 게 아니라 110만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기관이 뭐 한 100억을 들고 있어요. 100억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한 10억을 더 베팅을 해버려. 그 10억에서 예를 들어 손실이 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베팅한 지금 당장 10억에서 가지고 있는 100억에서 10억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플레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10억을 베팅해서 10억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한 5억 정도 손해가 난다고 쳐도 100억에서 100억 가지고 있는 100억어치의 주식이 평가 금액이 10억, 20억 더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임들을 이제 계속 하게 돼요. 그게 강시장 2막에서 나타나는 종목들이 치고 가는 전형적인 패턴들이거든요. 이 구간을 놓치면 주식에서 돈 벌기 힘들어요. 그동안 계속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죠. 작년 하반기부터 강시장 2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가는 게 좋아요. 그 가운데서 본격적인 종목들 게임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물밑 작업은 끝났고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대응을 여러분들이 못하시면 그냥 결국은 소위 속된 말로 손가락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건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최대한 주식을 많이 실어야 된다. 시가총액 중형주 중심으로. 지난 주말에도 올려드렸잖아요. 시가총액이 점프할 수 있는 종목들. 그 안에도 대부분이 반도체하고 2차전지잖아요. 그 올려드렸던 종목들 지금 뭐 어제 하루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올랐다고 뭐 좋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인 거예요. 시가총액 레벨업이 이제 정말 쉽게 이루어져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얼마인가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현재 1200조잖아요. 1280조.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 벌써 870조까지 올랐어요. 870조까지. 근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예상 주가 지금 뭐 정보사에서 평가하는 보고서에 나오는 예상치를 적용한다면 삼성전자 뭐 40만 원이면 시가총액 2360조. 하이닉스 200만 원이면 시가총액 1500조. 얼마나 상승 여력이 큰가요? 시가총액의 상승 여력이.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주식시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한번 볼까요? 어제 기준으로 우리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1280조예요. 시가총액 100위에 해당되는 종목이 코스피 시장에서 100위에 해당되는 종목이 BNK 금융지주 5조 8천억.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이것도 맨 밑단에 있는 종목인데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 에코프로가 22조로 이제 1등으로 다시 올랐는데 22조면 코스피 시장에서 22조면 시가총액 40위 정도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100위가 100위가 1조 2천억이에요. 그럼 여기서 코스닥 시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뭐 1조에서부터 이런 종목들이 2배씩 늘어나도 삼성전자 하루 움직이는 게 불가해요. 삼성전자 하루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상대적으로 바이오의 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또 있죠. 최근 삼천당 제약의 급락. 삼천당 제약이
제가 2년 전에 저희 매매폴드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삼성전자는 아예 제외를 했어요. 시세가 비정상적인 시세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매매 참여 안 하는 게 신상이 좋으니까 일단 제외했는데 역시나 뭔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뭐 불과 이틀 만에 뭐 10조씩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바이오 ETF들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편입하니까 여기서 혼란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바이오의 상대적 부진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들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물려버렸죠. 바이오 종목들. 그러면 바이오가 회복하려면 앞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져요. 그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동안 여러분들이 어제 바이오를 엄청나게 사셨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바이오를 계속 사서 물타기 해서 단가 낮추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시게 되는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바이오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새롭게 시작되는 종목들로 접근해야 된다. 어디? 지금 현재 가장 앞서는 게 2차전지고 반도체 마찬가지죠. 꾸준히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전력설비.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2차전지가 회복하죠. 2차전지의 시세가 더 강해지고 거기다 반도체가 받쳐주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치고 가는 애들은 누가 될까요? 로봇이 되죠. 지금 정답이 딱 정해진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접근하기가 어렵죠. 특히 여러분들 2차전지 막 팔았던 분들 팔고 나서 더 올라왔잖아요. 팔고 나서 더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사고는 싶은데 매수가 잘 되나요? 잘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 가격이 기준 가격이 돼버린다니까요. 내가 판 가격이 기준 가격이 돼서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가 버리면 아 시세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싸구나 많이 올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구나라고 하는 이 현재의 가격이 여러분들이 한때 싸다고 생각해서 물타기를 엄청나게 하던 그 가격보다 싼 가격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싸다고 샀던 가격보다 지금 더 낮은 가격인데 지금 가격을 보고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주식시장의 생리고요. 그 생각을 바꾸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생활이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고 그걸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시장은 매일 올라가는데 매일 고통스러운 날들이 지나가겠죠. 아무튼 지금 시장은 달라졌다. 강세장 이막이 본격화되고 어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보여준 그 강한 상승은 그냥 단순하게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시작됐던 상승이 그 하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종목들로 힘이 전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을 줄여가게 돼요. 그 간극을 줄여가는 데 있어서 LG에너지솔루션 어제 이제 시가총액 3위로 올라왔죠. 3위가 현대차였다가 어제 이제 LG에너지솔루션 3위로 올라왔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치고 가기 시작해. 삼성전기 벌써 57조고 삼성 SDI가 50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얘네들이 지난 일요일 날 방송에 삼성 SDI가 시가총액 90조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얘네들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애들. 시가총액 중형주. 여기에서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개선되고 실적이 개선되고 국내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점프업을 하는 거예요. 뻥뻥뻥뻥.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메인폴드에도 최근에 다시 또 막 입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던가요? 지난 3월달 되게 힘들었잖아요. 저희 메인폴드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식을 최대한 그대로 들고 왔죠. 그리고 3월달에 어떻습니까? 3월달에 대부분 2차전지로 많이 바꿔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달 사이에 뭔가를 엄청나게 뭐 큰 걸 노리잖아요. 그럼 돈을 못 번다니까요. 전체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시장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시장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종목들로 그때그때 적절하게 교체를 해서 비중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교체해서 포지션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고 시장이 딱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바로 빵빵빵 달라지는 거죠. 그게 저희 매매폴더예요. 여러분들 우리 뭐 공부한다고 해서 벼락치기 공부는 해서 뭐 시험 전날 벼락치기 공부해서 그 다음날 시험 성적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운동을 해요. 운동 하루 이틀 한다고 여러분들 달라지나요?
여러분들 특히 구기운동 같은 경우 볼을 컨트롤하는 그런 운동은 몇 년씩 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뭐 헬스도 마찬가지죠. 운동 하루 이틀 하고 뭐 한두 달 한다고 뭐 달라지나요? 전혀 안 달라져요. 그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주식도 똑같은 거거든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씨앗을 이삭을 땅에 심는다고 뭐 벼가 뭐 하루 만에 자라나요? 가을이 돼야 자라잖아요. 모든 게 뭐 세상 이치는 똑같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씨를 키워가는 시기가 있고 걷어들이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 어떤 시기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였던 거지. 그리고 지금 키워가야 되는, 그리고 그게 작년부터 계속 키워가는 구간이잖아요. 아직 수확할 때가 아니에요. 수확은 멀었어, 아직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잘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시장의 패턴들의 변화들이 나타나요. 그 패턴들의 변화들을 시장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뉴스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뉴스는 볼 필요도 없어요. 뉴스는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확인하는 차원. 기자들이 뭐 뉴스 쓰는 기자들이 시장을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결과가 그 나오기 전까지 과정은 시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시장이 우리한테 답을 주고 있어요. 시장이 주는데 그걸 안 보잖아요. 왜 안 봐요? 사실 볼 줄 모르지 뭐. 그걸 잘 보면 뭐. 그죠? 예, 아무튼 시장이 지금 명확하게 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고민들 하지 마십시오. 좀 더 과감해지셔도 됩니다. 지금은 과감해져야 되는 시기. 그런데 그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별로 남지 않았어요. 어제 그런 모습을 시장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오늘은 뭐 2차전지 어제 많이 올라서 빠지겠죠. 어제 또 바이오 많이 빠졌으니까 아침 바이오 붙겠죠. 그런 일은 매일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이 어떻게 시장 내 중심, 코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걸 알아가는 게 핵심적인 거다.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게 어려우면 그냥 매매폴드 오시면 아시게 돼요. 예, 수고하십시오.